아저씨, 그 시계 세상에 두 개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추운 겨울날 헌옷수거함을 뒤지던 14살 아정이가 재벌회장의 손목을 보고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주머니에 1,500원이 전부였던 가난한 소녀는 교복을 살 돈이 없어서 수거함 속 남의 옷을 더듬고 있었어요. 그의 소매 틈새로 드러난 빨간 보석을 확인한 아정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시계는 아빠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라며 아직까지도 엄마가 아껴서 꺼내보는 소중한 것이었죠. 진짜예요. 우리 엄마 시계랑 똑같아요. 순간 그 말을 들은 회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그대로 차에 올라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정은 엄마에게 가서 오늘 다른 하나의 시계를 봤다고 말했고 엄마는 그 사람을 다시는 만나선 안 된다고 애원했습니다. 과연 가난한 소녀의 어머니가 말한 세상에 두 개밖에 없다는 그 시계가 왜 재벌회장에게 있는 걸까요? 그리고 회장은 왜 도망치듯 떠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천사연 오디오북입니다. 천사연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큰 복이 구독자님의 가족에게까지 번지고 온 집안에 경사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춥고 시린 날에 찾아온 가슴 따뜻한 기적 같은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편안히 들어주세요. 2월 말 속초 종합병원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이 병실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간이침대 위 14살 김아정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정이 눈을 떠서 코끝에 밴 소독약 냄새를 맡으며 고개를 돌리자 엄마 김나금이 얕은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불 또 내려왔네. 아정이 간이침대에서 내려와 나금의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불 밖으로 빠져나온 나금의 마른 손목을 보고 아정이 그 손을 이불 안으로 밀어 넣으며 손가락 끝을 살짝 감싸주었습니다. 그때 나금이 잠결에 눈을 반쯤 떴습니다. 아정아, 어디가? 엄마 자, 나 금방 올게. 눈 감아. 밖에 추운데 조심히. 알았어, 걱정 마, 금방이야. 나금이 다시 눈을 감았고 아정이 이불 끝자락을 한 번 더 여민 뒤 슬리퍼를 끌며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긴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리자 로비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경비 아저씨가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정이구나. 오늘도 일찍 나가네. 네. 아저씨 다녀올게요. 그래, 밖에 바람 세다. 뛰어가지 말고 천천히 가. 아정이 손을 흔들며 정문으로 나갔고 낡은 패딩 지퍼를 턱까지 올리며 걸음을 빨리 옮겼습니다. 2월 바람에 볼이 얼얼해질 무렵 도착한 곳은 병원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이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편의점 사장이 카운터 안쪽에서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바구니에 골라 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왔어요. 어이구, 우리 아정이 왔네. 오늘도 일찍 왔구나. 코 빨개가지고 밖에 많이 춥지? 아니요, 하나도 안 추워요. 오늘 정리할 거 많아요? 음료수 새로 들어온 거 진열 좀 해주고 저쪽 과자 칸에 유통기한 지난 거 빼줘. 그거면 돼. 네, 금방 할게요. 아, 사장님 허리 또 아프신 거 아니에요? 무거운 건 제가 할게요. 야, 사장님이 늙긴 했어도 박스 하나를 못 들겠냐. 내가 진열만 해주면 사장님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다니까. 아정이 음료수 박스 앞에 쪼그려 앉아 캔을 하나씩 선반에 꽂기 시작했는데 어디에 뭘 놓는지 손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해온 일이라 새벽 편의점 정리는 아정한테 이미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새로 나온 거예요? 처음 보는 건데. 응, 이번에 신상 들어왔어. 요즘 애들이 그거 많이 사가더라고. 우와, 맛있겠다. 나중에 엄마 낳으면 하나 사다 드려야지.
엄마 요즘 좀 어때? 재활 잘하고 계시고? 네. 요즘 팔에 힘이 좀 생기셨대요. 선생님이 잘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 다행이다, 진짜. 우리 아정이가 매일 와서 도와주니까 엄마가 힘이 나시는 거야. 제가 뭐려 사장님이 시켜주시니까 저도 좋은 거죠.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해주니까 사장님이 편한 거야. 이건 엄연히 내가 일한 대가다. 알았지? 사장이 카운터 위에 비닐봉지를 올려놓자 안에 참치 삼각김밥 3개와 우유 2개가 들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사장님, 이거 너무 많은데요. 2개면 되는데. 많긴 뭐가 많아. 유통기한 지나면 어차피 버리는 거야. 3개 다 가져가서 엄마랑 나눠 먹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엄마가 참치 좋아하는데 참치가 2개나 있다. 그래, 얼른 가봐. 엄마 깨시기 전에 데워다 드려. 아정이 봉지를 챙겨 들고 유리문을 밀며 뛰어나갔습니다. 사장이 카운터에 턱을 괴고 유리문 너머로 뛰어가는 아정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돌아온 아정이 병실 문을 열자 나금이 이미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아침 가져왔다. 이렇게 일찍 어디 갔다 온 거야? 밖에 춥잖아. 편의점 사장님 좀 도와드리고 왔지. 엄마 이거 봐. 참치 삼각김밥. 엄마 좋아하는 거잖아. 아정이 삼각김밥 포장을 뜯어서 나금이 쥐기 편하게 반쯤 벌려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우리 아정이가 벌써 이런 걸 다 하고 곧 중학생이네. 고생이 너무 많다. 뭐가 고생이야. 이거 완전 쉬운 건데 엄마가 빨리 나으면 되지. 자, 빨리 먹어. 아정아, 입학식 준비는 다 된 거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당연하지. 나 누군데 엄마 딸 김아정이잖아. 다 해놨어. 걱정 마. 나금이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아정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엄마 맛있지? 참치가 진짜 맛있대. 사장님이 새로 들어온 거래. 응, 맛있어. 근데 아정이도 먹어야지. 왜 안 먹어? 나 아까 편의점에서 하나 먹었어. 엄마가 다 먹어. 맛있잖아. 아정은 편의점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삼각김밥 3개 중 2개를 엄마 쪽으로 밀어놓고 남은 1개가 아정의 오늘 아침이자 점심이었어요. 나금이 우유까지 다 마시는 동안 아정이 침대 옆 수건을 개어 선반에 올렸습니다. 아정이 수건을 올려놓다가 나금의 베개를 털어서 다시 받쳐주었습니다. 엄마 머리 한번 빗겨줄까? 뒤에 눌렸어. 괜찮아. 어차피 누워있을 건데 뭘. 가만히 있어봐. 금방이야. 아정이 서랍에서 빗을 꺼내 나금의 뒤통수 쪽 머리카락을 천천히 넘겨주었습니다. 나금이 아정의 패딩 소매 끝을 잡았습니다. 아정아, 이거 솜 나온 거 언제부터야? 추웠겠다. 엄마 이거 원래 이런 거야. 안 추워. 솜 나온 게 오히려 멋있거든. 무슨 멋이야. 감기 걸리면 어떡해. 새 거 하나 사야 되는데. 에이 엄마, 이거 진짜 따뜻하단 말야. 돈 아까워. 걱정 마. 나금이 아정의 소매 끝에서 삐져나온 솜을 손가락으로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엄마한테 새 패딩 사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교복 얘기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엄마, 오늘 재활 몇 시야? 10시. 아정이는 집에 가서 좀 쉬어. 매일 여기서 자면 몸살 나. 괜찮아. 간이 침대 완전 편해. 엄마 옆이 제일 좋은데 뭘. 이 녀석이 맨날 그 소리야. 나금이 웃었고 아정도 따라 웃으며 갔다 온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 복도를 걷는데 맞은편에서 아정 또래 여자아이가 비닐에 쌓인 새 교복을 안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옆에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종이 쇼핑백을 받아들며 가방은
내가 들어줄게 하고 웃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보여드리자. 교복 이쁘지? 비닐 사이로 까만 교복깃이 빳빳하게 서 있었고 한 번도 안 입은 새 옷이라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아정이 그 교복깃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모녀가 지나간 뒤에도 복도에 새 옷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아정이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초등학교 담임 이름이 떠서 아정이 숨을 한 번 고른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정아, 나 선생님이야. 잘 지내고 있지? 중학교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아, 선생님. 네, 저 완전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진짜로. 그래. 교복이랑 가방이랑 다 샀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말해. 아이, 선생님, 다 준비했어요. 저 엄마 딸 김아정인데 그 정도를 못해요? 그래, 우리 아정이 믿는다. 입학식 날 사진 찍어서 꼭 보내줘. 알았지? 네, 꼭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끊자 아정의 입꼬리가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다 준비했다고 말한 입술을 꽉 깨물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방금 전 복도에서 본 새 교복깃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랐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아정이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길 상가 건물 1층 교복 매장 앞에서 아정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마네킹에 걸린 까만 교복 위에 하얀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안에서 직원이 유리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학생, 교복 보러 온 거야? 들어와서 입어봐.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정이 고개를 돌리며 걸음을 옮겼지만 가격표에 찍혀 있던 18만 9천 원이라는 숫자가 눈앞에 남았습니다. 원무가 게시판에서 받던 밀린 재활치료비와 입원비를 합치면 교복 10벌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주머니 속 동전을 만지작거렸는데 1,500원이 전부였습니다. 재활비, 교복 가격을 아무리 더하고 빼봐도 답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원룸 건물 앞에 도착해서 우편함을 열자 하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중학교에서 보낸 입학 안내문이었고 접힌 종이를 펼치니 준비물 목록 중간에 굵은 글씨로 교복 착용 필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안내문을 식탁에 내려놓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시다가 시선이 다시 식탁 위 안내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에휴, 일주일 남았네. 안내문을 엎어놓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아정의 귀에 천장 너머 윗집 발소리가 희미하게 내려왔습니다.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중고 거래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교복이라고 검색하자 올라온 가격이 5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였고 그것마저도 지금 아정한테는 손이 닿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핸드폰을 베개 옆에 엎어놓고 다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교복을 안고 웃던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고 교복 착용 필수라는 5글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정이 편의점에서 받아온 삼각김밥 봉지를 들고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잠을 설친 탓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병실 문 앞에 다다르자 아정은 입꼬리를 올려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봉지 속 삼각김밥이 아직 따뜻한지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나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오늘 날씨 완전 좋아. 해 떴어. 우리 아정이 왔구나. 근데 눈이 왜 이렇게 부었어?
잠을 못 잤어? 아, 이거 아침에 원래 좀 붓는 거야. 금방 빠져. 엄마 이거 먹어 빨리. 아정이 삼각김밥 봉지를 침대 위 식판에 올려놓고 물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나금이 봉지 안을 들여다보며 삼각김밥을 꺼냈습니다. 아정이 것도 있는 거지? 같이 먹자. 나 아까 빵 하나 먹었어. 엄마가 다 먹어. 오늘 재활 있으니까 힘내야 되잖아. 매일 그 소리야. 아정이가 안 먹으면 엄마도 안 먹어. 에이 진짜 먹었다니까. 엄마 빨리 먹어. 식어. 나금이 더 따지지 않고 삼각김밥을 베어 물었고 아정이 엄마 등 뒤에 베개를 하나 더 받쳐주었습니다. 나금이 다 먹고 물을 마시는 동안 아정이 식판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재활 끝나면 복도에서 좀 걸어봐. 선생님이 많이 걸으라고 했잖아. 알았어, 알았어. 아정이는 오늘 뭐 할 거야? 나 오늘 좀 돌아다닐 때가 있어서 일찍 나갈게. 저녁에 올게. 어디 가는데? 아, 그냥 이것저것. 엄마는 재활에만 집중해. 알았지? 아정이 웃으며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로 나온 아정의 얼굴에서 웃음이 거쳤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 원무과 방향으로 걸었는데 원무가 창구 앞에 다다르기 전에 안쪽에서 직원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02호 김나금 환자분, 밀린 금액이 석 달째거든요. 이대로 가면 재활 스케줄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보호자가 따로 없으니까 연락할 데도 없고 그 딸이 매번 와서 조금씩 내던데 아직 중학생도 안 된 애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 달 안에 일부라도 정리가 안 되면 저도 위에 보고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 참 어렵네요, 진짜. 아정이 복도 벽에 등을 붙인 채 발이 바닥에 딱 달라붙었습니다. 재활이 멈추면 엄마가 다시 걸을 수 있는 길이 끊기는 거였어요. 숨을 삼키고 소리나지 않게 한 발씩 뒤로 물러나 복도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의자에 주저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매점 쪽에서 5살쯤 된 아이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하나만 골라. 이거 초코. 엄마도 같이 먹자. 아이가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 엄마한테 내밀었고 엄마가 웃으며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아정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다가 무릎 위에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한테 뭔가를 사달라고 떼써본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나금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목시계였고 나금의 얼굴에 아까와는 다른 표정이 번져 있었습니다. 엄마 그거 뭐야? 시계야? 처음 보는 건데. 아정이 왔어? 이거 이리 와서 한번 봐. 아정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 나금의 손바닥 위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문잡한 12시 방향에 빨간 보석이 박혀 있었는데 동그란 보석이 아니라 반으로 딱 잘린 것처럼 왼쪽 절반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빨간 보석이 왜 반쪽이야? 깨진 거야? 아니, 깨진 거 아니야. 원래 반쪽이야. 하나짜리 보석을 쪼개서 이쪽에 반, 저쪽에 반 넣은 거야. 왜 굳이 쪼개? 그냥 하나씩 넣으면 되잖아. 같은 보석 2개는 세상에 또 있지만 하나를 쪼갠 반쪽은 그 짝밖에 없으니까. 우와, 그럼 나머지 반쪽은 어디 있어? 나금의 손가락이 시계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없어졌어. 없어졌다니? 누가 가져간 거야? 어디로 간 건데? 그건 엄마도 몰라. 아정아, 이 시계는 아정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엄마한테 제일 소중한 물건이야. 엄마, 이 빨간 보석 이름이 뭐야? 루비, 엄마 생일 달 보석이야. 아정이 문자판 위에 반쪽 루비를 손가락 끝으로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반으로 잘린 면이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형광등 아래에서 빨간빛이 번졌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이 시계 아빠랑 관련 있는 거야? 나금의 눈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빠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아정이가 좀 더 크면 그때 얘기해 줄게. 나 이제 중학생인데 얼마나 더 커야 되는데? 미안해, 아정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저 말을 할 때마다 목소리가 가늘어지는 걸 아정은 알고 있었어요. 더 물으면 엄마가 아파할 것 같아서 매번 여기서 멈추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근데 이 시계 진짜 예쁘다. 빨간 보석이 반쪽인 게 오히려 특이해서 멋있어. 나금이 작게 웃으며 시계를 서랍 안쪽 깊숙이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정이 병실을 나서 1층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 핸드폰으로 구청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교복 지원 신청하려고 전화했는데요. 교복 지원이요? 잠시만요. 학생, 신청 기간이 지난달에 마감됐거든요. 혹시 늦게라도 신청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저 진짜 급한데. 지금은 어렵고요. 다음 학기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 학기면 너무 늦는데 진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학생. 저희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중고 앱도 안 되고 구청도 안 되고 가진 돈은 재활비에 넣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아정이 로비 의자에서 일어나 병원 정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 건너편 아파트 단지 앞에 초록색 헌옷 수거함이 서 있었습니다. 매일 병원 오가며 지나치던 수거함이었는데 아정의 눈에 오늘 처음 보이는 것처럼 들어왔습니다. 수거함 앞까지 걸어가서 투입구 아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검은 고무 뚜껑이 달려 있었고 옆면에 흰 글씨로 의류외 투입 금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정이 수거함 옆면을 손으로 한번 톡 두드려 보고 나서 고개를 돌려 병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 교복 비슷한 옷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발걸음을 돌려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병실로 돌아왔을 때 나금은 재활을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재활 어땠어? 많이 걸었어? 응, 복도 끝까지 한번 갔다 왔어. 선생님이 잘했다고 했어. 진짜? 엄마 대박이다. 매일 그렇게 하면 금방 나아. 오늘 복도에서 옆 병실 할머니 만났는데 아정이 얘기했더니 손녀랑 나이가 같다고 반가워하시더라. 진짜? 나 인기 많네. 엄마 그 할머니랑 친구해. 그래야지 재활같이 하자고 하셨어. 좋다. 엄마 친구 생기는 거잖아. 나도 인사할게 다음에. 아정이 저녁은 먹었어? 나 먹었어. 엄마 내가 호빵 사왔다. 먹어. 아정이 호빵 2개를 꺼내 나금의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로비 매점에서 마지막 남은 동전을 털어 산 호빵이었습니다. 나금이 잠든 뒤 아정이 이불을 끌어올려 주다가 이불 밖으로 나온 나금의 팔뚝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뼈가 만져질 만큼 마른 팔이었습니다. 엄마 팔이 이렇게 가늘었나? 아정이 작게 중얼거리며 나금의 팔을 이불 안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어릴 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왜 안 먹어? 이거 맛있는데. 엄마는 아까 먹었어. 아정이가 다 먹어. 엄마는 늘 그렇게 말하고 물만 마셨습니다. 엄마 물만 마시면 배고프잖아. 이거 먹어. 엄마는 배 안 고파. 아정이가 많이 먹어야 키가 크지. 그럼 나 다 먹으면 엄마도 먹어.
약속. 알았어, 약속. 엄마는 그렇게 약속해놓고 결국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나금은 그동안 식당에서 일하다 공장으로, 공장에서 새벽 청소로 하루에 서너 군데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금이 길에서 쓰러졌고 구급차가 왔고 그 뒤로 6년이 지났습니다. 아정이 나금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한테 교복이 없다고 말하면 엄마가 또 미안해할 게 뻔했어요. 엄마, 나 알아서 할게. 걱정 끼치는 게 교복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거야. 잠든 엄마 귀에는 닿지 않을 소리였지만 아정은 그 말을 자기 자신한테 하고 있었습니다. 나금의 이불을 턱까지 여미고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새벽 사람들 나오기 전에 헌옷수거함을 뒤지자. 교복이든 교복 비슷한 검정 옷이든 뭐라도 찾아내면 된다. 입학식 날 엄마한테 사진 찍어서 보여줘야 하니까, 나 중학생 됐다고 웃어 보여야 하니까. 아정이 이불을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 정문 밖 초록색 수거함의 검은 투입구가 눈꺼풀 뒤에서 떠올랐고 오늘은 어젯밤보다 빨리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아정이 병실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 잠든 나금의 이불을 여미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어젯밤에 봐둔 초록색 헌옷 수거함이 있는 아파트 단지 앞까지 5분을 뛰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 수거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투입구의 검은 고무 뚜껑을 밀어 올리자 안에서 눅눅한 옷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어떡하지? 손을 넣어봐야 하나? 아정이 팔을 수거함 안으로 넣어 옷더미를 더듬었고 손끝에 딱딱한 단추가 달린 옷감이 걸렸습니다. 잡아당겨 꺼내보니 검정색 교복 자켓이었는데 가로등 아래에서 봐도 어깨가 넓고 소매가 한참 길었습니다. 우와, 교복 찾았다. 자켓을 코에 가져가 냄새를 맡아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박, 빨면 되겠다. 단추도 다 있고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데? 소매를 접어보고 안감 쪽 이름표가 매직으로 지워진 자리를 손톱으로 긁어보았습니다. 이름은 지워놨네. 누군지 모르지만 진짜 고마워. 누군가 졸업하고 넣어둔 교복인 것 같았어요. 아정이 자켓을 품에 꼭 안고 병원 쪽으로 뛰기 시작했고 새벽 공기가 볼을 때렸지만 입꼬리가 자꾸 올라갔어요. 병원 로비에 도착해서 자켓을 비닐봉지에 접어넣고 간이 침대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나금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고 아정이 내려온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려 덮어주었습니다. 엄마 나 금방 올게. 편의점 갔다 올게. 잠결에 나금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 같았고 아정이 병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받아들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거리를 지나는데 아파트 단지 공터에 하얀 천막이 서 있었고 현수막에 진그룹 사회공원 속초지역 겨울나기 행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천막 안쪽에서 국 끓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왔고 아정이 걸음을 멈추며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학생, 아침 먹었어? 안 먹었으면 들어와서 한 그릇 먹고 가. 천막 입구에서 행사 관계자 아줌마가 아정의 낡은 패딩을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진짜요? 저 여기 사는 사람 아닌데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누구든 와서 먹으면 되는 거야. 국이 많이 남아서 큰일이야. 어서 들어와. 진짜요? 감사합니다. 저 완전 배고팠거든요. 아정이 천막 안긴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무국 한 그릇이 앞에 놓였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입 떠넣고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아, 따뜻하다. 이거 진짜 맛있다. 국물을 넘기니까 속이 확 풀리는 것 같았고 아정이 밥을 말아
후후 불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여기 자주 와? 나는 처음인데. 아정이 고개를 돌리자 옆자리에 앉은 또래 여자아이가 턱을 괴고 아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처음이야. 지나가는데 냄새가 완전 여기까지 나서 들어왔어. 맞아, 나도. 국 냄새가 완전 여기까지 퍼져 있더라. 나 이은지인데 너는? 나는 김아정이야. 반가워. 아정아, 너 몇 살이야? 나 14살인데. 나도 14살. 이번에 중학교 가. 대박, 어디 중학교? 아정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속초여중. 너는 어디야? 나도 속초여중이야. 야, 우리 같은 학교다. 은지가 자기 의자를 들고 와서 아정 옆에 딱 붙여놓고 앉았습니다. 야, 아정아, 우리 같은 반 되면 진짜 좋겠다. 나 전학 온 거라 아는 애가 하나도 없거든. 나도 아는 애 하나도 없어. 근데 같은 반은 가봐야 알지 뭐. 그래도 이름 하나 아는 거랑 하나도 모르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 나 너 이름 외웠다. 김아정. 아정이 피식 웃었어요.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신나서 불러주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은지가 아정의 밥그릇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야, 너 밥 되게 맛있게 먹는다. 나도 한 그릇 더 달라고 할까? 야, 당연하지. 아줌마가 많이 남았다고 했잖아. 나도 국물 더 먹을래. 좋아, 내가 같이 가져다 줄게. 잠깐만. 은지가 벌떡 일어나 국소 쪽으로 뛰어갔고 아정이 은지의 뒷모습을 보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참지 못했어요. 그때 아정 옆자리에서 지팡이를 짚고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아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학생, 밥 맛있어? 네. 할아버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할아버지도 많이 드세요. 그래, 많이 먹어. 이렇게 잘 먹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입맛이 나는 것 같다. 그럼 제가 할아버지 옆에서 계속 먹을게요. 저 엄청 잘 먹거든요.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며 아정의 밥그릇 옆에 깍두기 몇 점을 놓아주었습니다. 은지가 국 2그릇을 들고 돌아왔고 아정이 한 그릇을 받아들며 고맙다고 웃었습니다. 국을 먹고 있는데 천막 안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천막 안쪽 단상 앞으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야, 은지야, 저기 왜 다 일어나? 몰라, 누가 오나 봐. 단상 앞에 양복을 입은 남자가 올라섰고 머리가 하얗고 체구가 크지 않았지만 서 있는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은지가 아정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아까 아줌마가 그러는데 저 사람이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래. 진짜? 저 아저씨가? 단상 위 남자가 마이크를 잡았고 목소리가 천막 구석까지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게 드시고 건강하게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말이 짧았고 인사가 끝나자 단상에서 내려와 국소 쪽으로 걸어가더니 직접 국을 한 그릇 받아들었습니다. 행사 직원이 달려가 받으려 했지만 손을 저으며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정이 그 모습을 보다가 은지를 톡 쳤습니다. 야, 저 아저씨 되게 신기하다. 높은 사람이면 보통 인사만 하고 가잖아. 그러게, 밥까지 같이 먹네. 좀 다른 것 같아. 아정이 단상 위 남자의 옆모습을 한 번 더 보았는데 국을 뜨는 손이 잠깐 멈추더니 천막 밖 어딘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은지가 주머니에서 귤 2개를 꺼냈습니다. 아정아, 이거 아까 아줌마가 나눠준 건데 나 하나밖에 안 먹거든. 너 가져가. 야, 이거 내 건데 어떡해. 괜찮아, 나 집에 가면 먹을 거 있어. 너 아까 삼각김밥 들고 있었잖아. 그거 어디 가져가는 거지? 아정이 귤을 받아들며
잠깐 말이 멈추었습니다. 응, 우리 엄마 갖다 줄 거야. 엄마가 병원에 있거든. 엄마가 아프신 거야? 괜찮아? 응, 지금 재활 중인데 금방 나을 거야. 걱정 마. 그래. 그럼 귤 엄마한테 드려. 비타민이 좋다고 하잖아. 야, 은지야, 진짜 고마워. 우리 핸드폰 번호 교환하자. 입학 전에 연락하면 덜 무섭잖아. 아정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고 금이 간 화면 위로 은지의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나 아정이라고 저장했다. 너는 뭐라고 저장해? 나도 은지라고 저장했어. 야, 진짜 입학식 날 보자. 알았지? 알았어. 나 먼저 간다. 엄마한테 빨리 갖다 줄래? 아정이 손을 흔들며 천막을 나섰고 걸음이 아침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병원 복도를 지나 병실 문을 열자 나금이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오늘 밖에서 행사하는 데 있었는데 거기서 이거 받았어. 아정이 귤 2개를 나금의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귤? 어디서 이런 걸 받아왔어? 아파트 단지에서 행사하는 데 있었거든. 거기서 밥도 먹고 귤도 나눠줬어. 엄마 주려고 받아온 거야. 우리 아정이가 이런 걸 다 챙겨오고 행사에서 밥은 잘 먹었어? 완전 잘 먹었어. 소고기 무국이었는데 진짜 맛있었어. 아, 그리고 엄마, 나 거기서 친구 생겼어. 친구? 누구? 이은지라고. 나랑 동갑인데 속초여 중이래. 우리 같은 학교야. 세상에, 입학 전에 친구가 생기다니. 착한 아이야? 응, 완전 좋은 애야. 되게 밝고 재밌어. 엄마 입학식 날 소개해줄게. 나금이 귤을 코에 가져가 향을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귤 냄새가 참 좋다. 아정아, 너 어렸을 때 기억나? 겨울에 이불 속에서 귤 까먹으면서 누가 더 많이 먹나 시합했잖아. 아, 맞다. 내가 맨날 이겼잖아. 엄마가 느리거든. 엄마가 느린 게 아니라 내가 다 먹을까봐 일부러 천천히 까준 거야. 에이, 그것도 변명이지. 엄마는 맨날 안 먹으면서 나한테 다 줬잖아. 나금의 귤 까는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미안했어. 귤이라도 실컷 먹여주고 싶었는데 그것도 맘대로 안 됐으니까. 무슨 소리야, 엄마, 나 그때 엄청 행복했거든. 이불 속에서 엄마랑 귤 까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았어. 나금이 벗겨낸 귤 한쪽을 아정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우리 아정이 맛있지? 엄마가 까준 귤이 제일 맛있지. 당연하지. 아정이 우물우물 씹으며 웃었고 나금도 따라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나금이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아정이 나금의 이불을 올려주다가 시선이 침대 옆 서랍으로 갔습니다. 엄마, 오늘도 이거 꺼내봤구나. 서랍 손잡이에 손이 갔다가 멈추었고 잠든 나금의 얼굴을 보고는 차마 손을 거둘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그 물건을 몰래 보는 건 아정한테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정이 간이 침대 밑에서 아침에 숨겨둔 비닐봉지를 꺼내 자켓을 펼쳤습니다. 내일 빨아서 말리면 입학식 날 입고 갈 수 있겠다. 소매를 3번 접어보고 어깨를 손으로 눌러주름을 펴보고 단추를 채워 가슴 앞에 대보았습니다. 창 옆 세면대 거울에 자켓을 대본 아정의 입꼬리가 조금씩 올라갔어요. 거울 속 자켓을 아는 자기 얼굴을 보며 아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중학생 된다. 입학식 이틀 전 아침, 아정이 병원 옥상 건조대에서 검정색 자켓을 걷어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세탁 세제 냄새만 남아 있었고 아정이 자켓을 팔에 걸치며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세면대 옆 거울 앞에서 자켓을 입고 소매를 3번 접었습니다. 엄마, 나 어때?
이 정도면 완전 괜찮지? 나금이 침대에서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정이 중학생 다 됐네. 엄마 왜 그래? 왜 눈에 물 꼬여? 나 이렇게 예쁜데 웃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웃고 있어. 웃고 있잖아. 엄마가 너무 기뻐서 그래. 근데 엄마 위에는 됐는데 치마가 없잖아. 내일 한 번 더 가볼까? 치마? 어디서 구하게? 아, 그냥 알아보는 데가 있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아정이 거울 앞에서 한 바퀴 돌아보는데 거울 너머로 나금이 서랍을 여는 게 비쳤습니다. 작은 시계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리고 엄지로 천천히 문자판을 쓸고 있었습니다. 반쪽 루비가 형광등 불빛에 붉게 번졌고 나금의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또 그거 보고 있었네. 아정이 거울에서 시선을 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쁜 날에도 저 시계를 꺼내보는 엄마를 볼 때마다 속이 답답했어요. 나금이 시계를 서랍에 넣고 서랍을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나 좀 나갔다 올게. 저녁에 올게. 어디 가는데? 밥은 먹고 가야지. 나 아까 편의점에서 먹었어. 금방 올게. 아정이 자켓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어놓고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아까 엄마가 시계 쓸던 손가락이 머릿속에서 안 지워졌습니다. 아빠가 남긴 거라면서 매일 혼자 꺼내보고 혼자 울고 물어보면 나중에 하자. 그 말만 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 아파트 단지 앞 초록색 헌옷수거함 쪽으로 걸었습니다. 자켓은 구했는데 치마가 없었고 혹시 치마도 들어있을까 싶어서 다시 온 거였어요. 수거함 앞에 서서 고무 뚜껑을 밀어 올리고 팔을 안으로 넣었습니다. 제발 치마도 있어라, 제발. 옷더미를 이리저리 더듬는데 얇은 천이 손에 걸려서 잡아당겼지만 트레이닝 바지였습니다. 다시 팔을 넣어 한참을 뒤적거리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찾고 있어요? 도와줄까요? 아정이 깜짝 놀라 팔을 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고 흰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가지런히 넘겨져 있었습니다. 저번 행사에서 단상에 올라갔던 사람이었어요. 아,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찾는 게 있어서요. 많이 추울 텐데 맨손으로 거기 넣으면 다칠 수도 있어요. 아저씨가 한 걸음 다가오며 수거함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양복 소매가 올라가면서 손목에 감긴 시계의 문자판이 드러났습니다. 아정의 눈이 거기에 박혔습니다. 12시 방향에 빨간 보석이 있었는데 엄마 시계와는 반대쪽인 오른쪽 반만 남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 엄마가 서랍에서 꺼내 쓰던 그 보석의 나머지 반이 저기 있었어요. 아정의 손에서 봉지가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그 시계 좀 볼 수 있어요? 시계요? 이 시계를 말하는 건가요? 아정이 대답을 못하고 아저씨의 손목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왼쪽 반, 오른쪽 반 같은 보석을 쪼갠 거라 합치면 하나가 된다고 엄마가 그랬습니다. 그 빨간 보석이요. 우리 엄마한테 똑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엄마 거는 반대쪽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랬거든요. 세상에 두 개밖에 없다고. 하나를 쪼갠 거라 나머지 반쪽은 짝꿍밖에 없다고. 아저씨의 걸음이 멈추었고 시계를 찬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아정은 저 보석이 진짜 엄마 시계의 짝인지 아직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12시 방향 반으로 잘린 면 빨간빛 전부 엄마가 말해준 그대로였어요. 그거 우리 아빠 거예요. 엄마가 아빠한테 받은 건데 나머지 반이 없어졌다고 했거든요. 아저씨가 왜 그걸 갖고 있어요? 아정의 눈에 물기가 번졌고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는 걸 스스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가 아정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가 한번 크게 흔들렸고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아가씨, 내 엄마 이름이 혹시... 그때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체구가 큰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현장 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시죠. 비서실장이 아저씨 옆에 서며 아정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잠깐만, 이 아이가 지금... 회장님, 다음 일정 있으십니다. 차로 가시죠. 비서실장이 아저씨 팔을 잡고 주차장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저씨가 뒤를 돌아보며 아정을 바라보았고 걸음이 느려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그거 우리 아빠 거라고요. 아정이 몇 발 뛰어갔지만 검은 승용차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단지 밖으로 빠져나갔고 배기가스 냄새만 코끝에 남았습니다. 아정이 수거함 앞에 서서 차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두 주먹이 떨리고 있었고 화인지 억울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게 목까지 차올랐어요. 수거함 옆 시멘트 턱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뭐야, 왜 가는 건데 나 아직 다 말 안 했는데. 아정이 무릎에 이마를 박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까 아저씨가 엄마 이름을 물어보려다 끊긴 게 자꾸 걸렸습니다. 엄마 이름은 왜 물어보는 건데 아저씨가 엄마를 아는 거야? 아무도 대답 안 하는 수거함 앞에서 혼자 내뱉은 말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진짜 모르겠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나? 아정이 시멘트 바닥을 손바닥으로 짚고 겨우 일어나 무릎 먼지를 탈탈 털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은지 이름이 떠 있었고 아정이 코를 한번 훌쩍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아정아. 나 은지. 너 지금 뭐해? 은지야. 나 그냥 좀 밖에 나와 있어. 야, 그거 알아? 저번에 행사했던 데 있잖아. 거기서 인사했던 아저씨 기억나? 아정의 손이 핸드폰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응, 그 아저씨가 왜? 그 아저씨가 진그룹 회장님이래. 오늘도 왔다 갔나 봐. 건물 현장 보러. 진그룹 회장이라고? 그 아저씨가 회장이야? 응, 근데 신기한 게 결혼도 안 하고 혼자래. 그 나이에 혼자라니 좀 이상하지 않아? 결혼 안 했어? 지금까지 혼자 살았다고? 왜 너 관심 있어? 아까부터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아니, 바람이 좀 세서 그래. 은지야, 나 좀 이따 연락할게. 알았어. 근데 밥은 먹고 다녀. 전화를 끊고 아정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진그룹 회장이고 결혼도 안 했고 아빠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아정이 병원 쪽으로 걸으면서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어요. 병실 문을 여는 손에 힘이 없었고 나금이 침대에 기대앉아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화면에 편의점 사장 이름이 떠서 아정이 코를 한번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정아, 사장님이다. 오늘 아침에 안 왔길래 전화했어. 몸 괜찮아? 사장님, 네, 저 괜찮아요. 오늘 좀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 울었어? 무슨 일이야? 아니요, 안 울었어요. 사장님, 내일 아침에 갈게요. 알았어. 무리하지 말고 삼각김밥 챙겨놨으니까 내일 와서 가져가. 사장님한테도 괜찮다고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웃었던 얼굴이 바로 풀려버렸어요. 아정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엄마, 나 오늘 봤어. 아빠 시계. 나금의 손이 이불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엄마 시계 있잖아. 반쪽 빨간 보석. 나머지 반쪽을 어떤 아저씨가 차고 있었어. 손목에 딱 그게 있었다고. 나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아정아,
그 사람 어디서 봤어? 아까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은지가 전화해서 알려줬는데 진그룹 회장이래. 엄마, 그 사람이 아빠 시계를 왜 갖고 있는 거야? 나금의 손이 이불을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정아, 엄마 말 잘 들어. 그 사람 다시 만나면 안 돼. 알았지? 왜? 왜 안 되는데? 아빠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야 해? 아정아, 제발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마. 엄마가 이유는 나중에 꼭 말해줄게. 지금은 안 돼. 엄마 맨날 나중이잖아. 아빠 얘기도 나중, 시계 얘기도 나중. 나 이제 중학생인데 대체 언제 말해줄 건데? 나금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아정이 더 말하려다가 나금의 턱이 떨리는 걸 보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엄마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그게 화보다 더 아정을 흔들었습니다. 나금이 몸을 돌려 벽 쪽으로 누우며 이불 속에서 서랍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 작은 금속이 손에 닿는 소리가 이불 밖으로 새어나왔고 나금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엄마, 나 그냥 아빠 물건 찾고 싶은 거야. 아정이 의자에 앉아 등받이에 걸린 자켓을 바라보았습니다. 입학식은 이틀 뒤였지만 머릿속에는 자켓이 아니라 아저씨 손목의 시계와 엄마 서랍 속 시계, 그 두 개만 맴돌았어요. 입학식 하루 전 아침, 아정이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가면서 눈을 비볐는데 거울 속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인 탓에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고 아정이 손가락으로 대충 빗어 넘기다가 거울 옆에 걸어둔 검정색 교복 자켓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나금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아정이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야, 은지야, 나 아정이 잠깐 통화돼? 아정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어제 그 아저씨 있잖아. 행사장에서 단상에 올라갔던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지? 진정웅, 진그룹 회장이라니까. 야, 왜 또 그 얘기야? 은지야, 나 부탁 하나만 하자. 그 사람 이 동네에 또 오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 야, 너 어제부터 그 아저씨한테 왜 그러는 건데? 나한테 말 좀 해봐.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나도 정리가 안 돼서 부탁이야. 은지가 전화기 너머로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우리 엄마 교회 권사님이 행사 봉사 하시거든. 내가 오늘 물어볼게. 고마워, 은지야, 진짜. 근데 너 목소리가 완전 잠겼다. 잠을 못 잔 거지? 아정이 복도 창틀에 팔꿈치를 기대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 좀 늦게 잤어. 끊을게. 뭐 알면 바로 연락 줘.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금이 침대에 기대앉아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물 줄까? 응, 목이 좀 칼칼하네. 아정이 탁자에서 물을 따라 건넸고 나금이 천천히 마시다가 아정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정아, 너 얼굴이 왜 이래? 눈이 퉁퉁 부었잖아. 아침에 원래 좀 붓는 거야. 금방 빠져. 거짓말, 울었지? 안 울었거든. 엄마가 너무 예민해. 나금이 탁자 위 비닐봉지에서 컵밥을 꺼내 뚜껑을 열고 아정 쪽으로 밀었습니다. 먹어. 내가 먼저 먹고 나도 먹을게. 엄마가 먹어야지. 내가 왜 먼저 먹어. 엄마 말 들어. 한 숟갈만. 아정이 숟가락을 받아 밥을 한 입 떴고 나금이 그제야 자기 컵밥 뚜껑을 열었습니다. 딸이 한 입이라도 먹는 걸 봐야 자기도 숟가락을 들 수 있었던 거예요. 나금이 밥을 뜯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정아, 어제 그 시계 얘기 왜 꺼낸 거야? 아정이 컵밥 뚜껑을 만지작거리다가 나금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가 먼저 안 알려주니까
내가 물어본 거지. 아빠 시계가 왜 반쪽이야? 그건 원래 그런 거야. 아정아, 고장나서 반쪽만 남은 거라고 했잖아. 고장나면 안 가는 거지 시계가 반으로 갈라져? 그게 말이 돼? 아정아. 나금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고 숟가락을 쥔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꼭 얘기해 줄게. 지금은 좀 넘어가 주라. 맨날 나중이야. 나중이 대체 언제인데? 엄마 손끝이 저렇게 떨리면 더 따지면 안 된다는 건 아정도 알고 있었어요. 알았어. 안 물어볼게. 밥이나 먹어 식겠다. 아정이 나금의 컵밥 쪽으로 숟가락을 밀어주었고 나금이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밥을 떴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담당 간호사가 약봉투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정아, 어머니 오늘 혈압이 좀 올라 있으시더라. 11시에 이 약 꼭 챙겨드려야 해. 네, 알겠어요. 11시요? 제가 꼭 챙겨드릴게요. 응, 탁자 위에 올려둘 테니까 시간 맞춰서 드려. 간호사가 지나간 뒤 아정이 약봉투를 들여다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점심쯤 은지가 비닐봉지를 흔들면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이은지예요. 아정이 친구요. 나금이 이불을 축혀 올리며 상체를 세웠습니다. 어머 예쁜 애가 왔네. 아정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어서 와. 어머니 드시라고 떡볶이 사왔어요. 매운 거 괜찮으세요? 괜찮지. 이런 걸 다 사왔어. 고맙다 은지야. 은지가 떡볶이 컵 2개와 귤 서너 개를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정아, 이거 학교 앞에 새로 생긴 데서 사온 건데 진짜 맛있어. 야, 너는 맨날 진짜 맛있다고 하잖아. 아, 이번엔 진짜라니까. 어머니도 한 입 드셔보세요. 나금이 떡볶이를 한 입 먹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맛있네 은지야. 우리 아정이 좋은 친구 사귀었다. 에이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창피하게. 아 맞아요. 어머니, 아정이 칭찬하면 완전 도망가요. 어제도 제가 예쁘다고 했더니 막. 야야야 됐어. 그만.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아정이 은지 팔을 잡아 끌며 병실 문을 나섰고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은지를 세웠습니다. 아까 전화해서 말한 거 알아봤어? 엄마 권사님한테 물어봤거든. 뭐래? 뭐라고 하셨어? 그 진정웅 회장님, 원래 이 동네 출신이래. 이 동네 사람이라고? 응, 옛날에 여기서 살았대. 한참 전에. 그래서 이쪽 행사에 꼭 직접 오는 거래. 아정이 자판기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야,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입학식 끝나고 며칠 있으면 또 온다는 얘기도 있대. 뭐, 공사 현장 때문에. 며칠 있으면 또 온다고? 근데 너 아까부터 표정이 좀 이상하다? 어머니 앞에서는 막 웃더니 나오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 뭐가 달라? 원래 이런 얼굴이야. 아정아 나 눈 없는 줄 알아? 무슨 일이면 말해. 아정이 은지를 보다가 시선을 내렸어요. 은지야 나중에 말해줄게. 아직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 근데 혼자 끙끙대지 마. 나 있잖아. 알았지? 응 고마워. 은지가 아정 어깨를 툭 치고 병실 쪽으로 먼저 걸어갔습니다. 말을 꺼려하는 아정에게 억지로 캐묻는 건 이제 안 통한다는 걸 며칠 사이에 알아버린 거예요. 병실로 돌아오니 나금이 은지가 까준 귤을 먹고 있었습니다. 좋은 애다 은지. 나금이 귤 껍질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은걔 진짜 좋은 애야. 만난 지 며칠 안 됐는데 맨날 이것저것 챙겨줘. 너한테 그런 친구가 있다니까 엄마는 그게 제일 든든하다. 아정이 귤 한쪽을 입에 넣으며 웃었는데 나금의 눈에는 아정의 웃음이 어제까지와 달라 보였어요. 아정아, 내일 입학식인데 치마는 있어?
치마가 없는데 어떡하지? 자켓만 있잖아. 침대 옆에 캐리어 열어봐. 엄마 검정 치마가 하나 있고 흰 블라우스도 들어있을 거야. 아정이 캐리어 지퍼를 열어 검정색 긴 치마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나한테 완전 길어. 바닥에 끌리겠다. 허리에서 접어 입어. 두세 번 접으면 될 거야. 세 번은 접어야 되겠는데? 아니, 네 번? 그래, 네 번이든 다섯 번이든 접어서 입어. 아정이 블라우스를 펼쳐보고 치마를 허리에 대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치마 안쪽 라벨에 바래진 글씨로 사이즈가 적혀 있었고 실밥이 조금 풀려 있었어요. 나금이 침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코끝이 빨개졌습니다. 우리 아정이가 벌써 중학생이네. 에이, 엄마 또 울려고 그러지? 울면 나 화낸다. 안 울어, 안 울어. 나금이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고 아정이 치마를 접어 자켓 옆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때 아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정아, 나 사장님이다. 내일 입학식이지? 사장님, 네, 내일이에요. 축하한다, 아정아. 우리 아정이 내일이면 중학생이구만. 입학식 끝나고 가게 올 필요 없다. 하루 푹 쉬어. 에이, 괜찮아요. 끝나고 갈게요. 입학식하고 집에 가면 긴장 풀려서 피곤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전화를 끄는 아정이 웃다가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배경화면에 반쪽 루비 시계 사진이 깔려 있었고 아정이 웃던 얼굴이 바로 굳었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병실에 간접등만 남았을 무렵 나금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아정이 간이 침대에 누워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핸드폰 속 시계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 며칠 있으면 또 온다고 했지. 핸드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보다가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벌써 잤네, 우리 아정이. 나금이 살며시 몸을 일으켜 아정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정의 가슴 위에 핸드폰이 올려져 있었고 화면이 아직 꺼지지 않아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금이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보았어요. 이 아이가 사진까지 찍어둔 거야? 나금이 핸드폰을 아정 옆에 내려놓고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안해, 아정아. 엄마가 미안해. 나금이 아정의 이불을 여미다가 손을 잡았는데 아정이 잠결에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펴보려 했지만 펴지지 않았고 나금은 딸의 주먹을 감싼 채 고개를 숙였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학교 정문 앞에 학부모 차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정이 검은 교복 자켓 소매를 끌어내리며 정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사진을 찍고 있었고 아정이 고개를 돌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야, 아정아, 같이 사진 찍자. 뒤에서 은지가 뛰어왔습니다. 아, 은지야, 너 입학식 안 갔어? 갔지. 근데 너 혼자 가니까 같이 찍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됐어. 사진 안 찍어도 돼. 야, 그래도 첫날인데 나중에 후회한다? 진짜 괜찮아. 나 잠깐 갈 데가 있어서. 은지가 아정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디 가는데? 금방 올게. 먼저 가 있어. 아정이 은지를 두고 운동장 끝 주차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아까 단상에서 축사를 한 남자의 손목에 빨간 보석이 보였고 순서지에 적힌 이름은 진그룹 회장 진정웅이었습니다. 주차장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차 옆에서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저 잠깐만요. 남자가 전화를 끊고 아정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학생,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아저씨, 저 안에 계신 분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 금방 끝나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한마디만요. 딱 한마디만 하고 바로 갈게요. 비서실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아정과 차 사이를 막았습니다. 한 번 더 다가오시면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회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 아정이 비서실장 팔 너머로 차 뒷유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차 뒷문이 열리면서 정웅이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잠깐 됐어. 회장님, 들어가 계십시오. 잠깐이라잖아. 됐다니까. 정웅이 차에서 내려 아정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회장님, 아저씨 손목에 차고 계신 그 시계요. 그 빨간 보석 반쪽짜리. 그거 우리 아빠 거예요. 정웅의 걸음이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남긴 건데 누가 가져간 거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서 돌려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정웅이 아정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학식 단상에서 축사를 읽을 때와는 전혀 다른 눈이었어요. 회장님, 일정 늦습니다. 차에 타시죠. 비서실장이 정웅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그거 달라고요. 정웅이 아정을 한 번 더 보고 입을 열려다가 고개를 돌려 차에 올라탔습니다. 비서실장이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저씨, 한마디만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정이 두 발짝 따라갔지만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차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보고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정문 쪽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학교 뒷길로 걸어가는데 담장 위에 입학을 축하합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밑을 지나가는데 앞에서 한 아이가 엄마 아빠 사이에 끼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아빠 갖고 싶다. 골목 안쪽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서 무릎을 주먹으로 한번 쳤습니다. 엄마한테도 아무 말 못하고 그 아저씨한테 가서 돌려달라고 매달려야 되고 나는 뭘 할 수 있는 건데. 주머니 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은지 이름이 떴지만 아정이 전화기를 들고 한참 보다가 받았습니다. 야, 아정아. 너 어디 간 거야?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은지야, 미안. 깜빡했어. 야, 목소리가 왜 그래? 울었어? 아니, 안 울었어. 추워서 그래. 거짓말하지 마. 너 코맹맹이잖아, 지금. 진짜야, 나 병원 가야 돼서 엄마 혼자 있거든. 야, 나도 같이 갈까? 어머니 귤 사가지고. 아니야, 오늘은 괜찮아.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아정이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복 치마에 묻은 먼지를 털고 일어서서 병원 쪽으로 걸었습니다. 병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자 사장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정아. 오늘 입학식이었지? 축하한다. 우리 아정이. 사장님, 감사해요. 엄마 저녁 좀 사가려고요. 교복 입으니까 완전 딴 사람이네. 다 컸어. 진짜. 에이, 사장님도 컵밥이랑 귤 주세요. 사장이 봉지에 컵밥과 귤을 넣어주면서 귤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이건 아저씨가 주는 거야. 어머니도 드시라고. 사장님, 맨날 이러시면 안 되는데. 됐어. 가 어머니한테 입학식 잘했다고 전해드려. 아정이 봉지를 들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병원 건물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게 보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나금이 저녁도 안 먹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정이 편의점 봉지를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밥 안 먹었어? 컵밥이랑 귤 사왔는데. 너 입학식 끝나고 어디 갔다 온 거야? 전화도 안 받더라. 은지 만나서 좀 돌아다녔어. 그래. 입학식은 어땠어? 응, 괜찮았어.
선생님도 좋은 것 같고 나금이 봉지에서 귤을 꺼내 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응, 나 오늘 그 사람 봤다? 나금의 손에서 귤 껍질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 우리 딸이 누구를 봤을까? 엄마가 말해준 그 시계, 그 빨간 보석 반쪽 시계 있잖아. 그거 차고 있는 사람이 우리 학교에 왔었어. 그 사람을 만났다고? 응, 입학식 축사하러 온 사람이 진그룹 회장이었어. 그 아저씨 손목에 아빠 시계 있던데? 아정아, 그 사람한테 아무 말 안 했지? 했어. 시계 돌려달라고 했어. 나금이 귤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아빠 거라고 돌려달라고 했어. 아정아, 엄마 왜 그 사람이 아빠 시계를 가지고 있는 건데? 나한테 좀 말해줘. 지금은 안 돼. 아정아, 제발 이 얘기 그만하자. 왜 안 돼? 엄마, 나 이제 중학생이야. 나한테 말해줄 수 있잖아. 아정아, 부탁이야. 엄마가 매일 밤에 서랍 열어서 그 시계 만지면서 우는 거 나 다 듣고 있었거든. 나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주면서 혼자 울기만 하면 나는 어떡하라고. 아정은 이렇게까지 엄마한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어요. 아정아, 제발 그만. 못 참아. 오늘 그 사람 앞에서 돌려달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엄마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주니까 나는 그렇게밖에 못한다고. 미안해. 아정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나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은 게 아니라고. 아정이 침대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나금이 떨어진 귤 껍질 위에 손을 올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아정이 앉아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면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6인실 쪽 호출이에요. 빨리 가요. 아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기요, 6인실이면 우리 엄마 있는 데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같이 가볼래요? 아정이 벌떡 일어나서 간호사를 따라 뛰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간호사 2명이 서 있었고 안에서 기계음이 빠르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나야. 나금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나금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정을 보았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님이 갑자기 혈압이 많이 오르셔서 지금 의식이 좀 흐릿한 상태예요. 선생님, 우리 엄마 괜찮은 거예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소리 질러서요? 보호자분이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조용히 쉬게 해드리는 게 먼저예요. 엄마, 미안해. 내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엄마. 아정이 나금의 손을 2손으로 잡았습니다. 나금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상태 안정되면 바로 불러줄게요. 간호사가 아정의 어깨를 잡아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고 아정이 복도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미끄러져 앉았습니다. 아까 엄마한테 소리 지를 때 떨리던 손이 아직도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아정이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꾹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 아까 그 간호사가 나와서 아정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많이 안정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이거 어머님이 쓰러지시기 전에 꼭 쥐고 계셨어요. 간호사의 손바닥 위에 반쪽 루비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정이 2손으로 시계를 받았습니다. 빨간 보석 위에 나금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아정이 시계를 가슴팍으로 끌어안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교복 자켓 안주머니에 시계를 넣고 주머니 위에 손바닥을 올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나금이 쓰러진 지 닷새 만에 눈을 떴고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정이 병실 의자에 앉아서 컵에 꽂힌 빨대를 엄마 입 쪽으로 기울여주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가까워지던 구두 소리가 병실 문 앞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죽 좀 먹어봐. 간호사 선생님이 내일부터 밥 드셔도 된대. 응, 너 학교는 안 가도 되는 거야? 아직 수업 시작 안 했어. 오리엔테이션? 뭐 그런 거 한대. 그건 빠져도 돼. 그래도 첫날부터 빠지면 안 되지. 엄마가 더 중요하지. 학교는 매일 가는 건데 뭐. 나금이 빨대에서 입을 떼고 딸의 눈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너 며칠째 여기서 잔 거야? 눈밑이 시커먼데 딸 고생하네. 접이 침대 있잖아. 잘 잤어. 그 접이 침대에서 어떻게 자? 등 안 아파? 안 아프다니까 엄마 걱정이나 하지. 왜 자꾸 내 걱정을 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는데. 아정이 웃으면서 이불을 끌어올려 엄마 가슴 위까지 덮어주었습니다. 이따가 은지도 온다고 했어. 귤이랑 떡볶이 사가지고. 나금이 고개를 돌려 탁자 위에 놓인 컵밥 3개를 보았습니다. 이건 또 뭐야? 사장님이 보내신 거 엄마 드시라고. 그 사장님도 참 맨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정이 컵밥을 정리하다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까부터 문 앞에 멈춰 선 구두 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누가 왔나?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 차림의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고 아정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엄마 앞을 막았습니다. 아저씨가 왜 여기 와요? 나가요. 정웅이 아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 나금에게 가 있는 시선이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금아. 나금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이불을 움켜쥔 손가락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엄마 이름을 알아. 이 사람이 누구야? 엄마 대답해줘. 이 사람이 누구냐고. 나금이 입을 열지 못한 채 딸의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웅 뒤에서 비서실장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열린 문 사이로 고개를 넣었습니다. 지금 면회 시간 아닌데요. 보호자 아니시면 나가셔야 해요.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다. 안 돼요. 우리 엄마 아파요. 간호사님, 이 아저씨들 좀 내보내주세요. 나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정아, 괜찮아. 엄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 사람이 엄마 시계 가져간 사람이잖아. 알아. 아정아, 엄마가 다 알아. 그러니까 괜찮다고. 아정이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젖어가는데 무섭거나 화난 얼굴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이 사람 누군지 알아? 시계 가져간 사람이잖아. 나금이 고개를 끄덕이자 아정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왜 맨날 숨기는 거야? 엄마, 나도 알고 싶어. 아정아, 앉아. 엄마가 이야기해줘야 할 게 있어. 아정이 앉지 않고 나금과 정웅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서린 눈이었어요. 간호사가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비서실장이 코트 안쪽에서 모서리가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무릎을 꿇었고 올려놓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아저씨? 회장님, 14년 전 일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금은 돌아가신 선대 회장님께서 정해주셨던 약혼자 측에서 강압했습니다. 나금 씨와 확실하게 헤어지지게 만들지 않으면 저희 회사를 사기 혐의로 뒤집어 씌워서 고발하겠다고요. 사실 선대 회장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정웅이 비서실장을 내려다보는 눈이 좁아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때 당시 나금 씨한테 제가 직접 갔습니다. 당시에 전무님이셨으니까 전무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나금이 이불 위에서 주먹을 쥐었고 손등에 힘줄이 떠올랐습니다. 나금 씨가 한 푼도 안 받겠다고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그때 나금 씨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받고 떠난 것처럼 통장 내역을 조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뭐라고? 아이가 있는 걸 알면서 조작을 했다고? 정웅이 한 발 다가가며 비서실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금이가 돈 받고 도망갔다는 게 그게 내가 꾸민 거라는 거야? 저는 그저 회장님을 지키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판단을 너한테 시킨 적 있어? 정웅의 손이 비서실장 어깨에서 떨어졌고 그 손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 아정을 바라보았습니다. 14살 나금의 눈을 그대로 닮은 아이가 거기 서 있었어요. 약혼자분과 파혼하신 뒤에도 나금 씨가 취직할 때마다 고용주한테 전화를 돌렸습니다. 정웅이 뒤로 물러나다가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나금이가 일용직을 전전하다 쓰러진 거, 영양실조에 과로에 뇌출혈까지 온 거, 그게 내가 해온 짓 때문이라는 거야? 회장님의 가족을 제 손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봉투에서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를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조작된 통장 사본 위로 고용주에게 보낸 기록지가 겹쳐 있었고 정웅이 그 종이를 집어들며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아정이 그 빨간 보석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 나금을 보았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 건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나한테 설명해줘. 나금이 이불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닦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라고 말 좀 해줘. 아정아, 아빠가 하늘나라에 간 게 아니었어? 살아 있었던 거야? 나금의 목소리가 겨우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빠야. 엄마가 말할 수가 없었어. 아정이 한 발 뒤로 물러나면서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살아있다는 거잖아. 엄마 다 알고 있었지. 나한테 거짓말했어. 아정이 소리친 채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차오른 아정이 교복 안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아빠 시계였어. 아까 병실에서 본 정웅의 손목 위 빨간 보석이 이 시계의 나머지 반쪽이었어요. 한참을 병실 복도를 서성이다가 눈물 자국을 닦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정웅이 창가에 서 있었고 나금이 침대에서 돌아온 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살아 있었으면서 왜 한 번도 안 왔어요? 정웅이 고개를 돌려 아정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매일 울고 나는 교복도 못 사서 헌옷수거함을 뒤졌어요. 그동안 아빠는 대체 어디에 있었는데요? 몰랐다. 나는 정말 몰랐어. 나금이가 그런 상황이었을 줄은, 아정이가 있었을 줄은 몰랐다고요? 14년 동안이요? 아정의 입술이 벌어졌다가 떨리면서 다물어졌습니다. 나금이가 떠났고 끝이라고 나는 정말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단다. 아정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 있던 정웅이 따라서 바닥으로 내려왔고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빠가 너한테 아빠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아정아, 아빠가 미안하다. 정웅의 이마가 바닥에 닿았고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정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일어나요. 바닥 차가워요. 정웅이 고개를 들자 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정이 떨리는 손으로 정웅의 코트 앞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왜 이제 와요? 왜 이제야 오는 거예요? 나도 아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웠는데.
정웅이 딸을 끌어안았고 입술이 떨려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금이 침대 위에서 이불 끝을 입에 대고 소리를 죽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정이 한참을 울다가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보았습니다. 정웅의 품에서 빠져나와 침대 쪽으로 가서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워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말 못한 거 나는 알아. 나금이 딸의 손을 꽉 쥐었고 손등 위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정웅이 나금의 병상 옆으로 가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금아, 내가 내 말 한마디 안 듣고 밀어냈어. 그게 14년이 되도록 나는 몰랐다. 나도 아정이한테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도 못 말하고 14년을 보냈어. 내가 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치료도, 아정이도 다 내가 책임질게. 아정이 앞에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또 못 지키면 어떡하려고. 지킨다. 이번에는 지킨다. 나금아. 아정이 엄마 손과 아빠 손을 한쪽씩 잡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정웅이 병실 구석에 엎드려 있는 비서실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보다가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에 온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30년을 같이 했다. 내가 믿은 사람이 너 하나였어. 회장님 죄송합니다. 내 딸이 새벽마다 남의 가게 바닥을 쓸고 수거함에서 옷을 꺼내 입고 있을 동안 너는 내 옆에 앉아서 커피를 따르고 있었어. 비서실장의 어깨가 바닥까지 무너졌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무슨 벌이든 받겠습니다. 정웅이 비서실장 앞에 쪼그려 앉아 눈을 맞추었습니다. 벌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무너뜨린 14년을 어떻게 되돌릴 건지 그걸 안고 살아. 정웅이 일어서며 병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 앞으로 볼 일 없을 거다. 다시는 내 가족 앞에도 나타나지 마. 넌 자격 없어. 비서실장이 나갔고 복도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정이 엄마 손과 아빠 손을 놓지 않은 채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아침, 아정이 새 병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나금이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켜 창가에 선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비닐에 쌓인 교복과 소매가 해진 재킷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아정이 창틀에 팔을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정아, 여기 병원은 밥이 좀 먹을 만하니? 엄마, 여기는 반찬이 4가지야. 국도 매일 달라. 세상에 병원에서 반찬이 4가지나 나온다니. 간호사 선생님이 엄마 몸에 좋은 걸로 골라준다고 했어. 나금이 탁자 위 식판을 내려다보며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아저씨가 이런 데로 옮겨준 거잖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엄마는 마음이 편하질 않아. 엄마, 그 사람이 우리 아빠잖아. 14년 동안 혼자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미안하다, 아정아. 엄마, 이제 그런 말 안 해도 돼. 밥이나 먹어. 식겠다. 아정이 식판 위 국그릇을 엄마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정웅이 종이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침은 먹었어? 나금아, 죽은 괜찮았어? 나금이 빈 그릇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먹었어. 걱정 안 해도 돼. 아정아, 이거 전학 서류 마지막이야. 여기 서명만 하면 끝나. 아정이 종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에 펼쳤고 정웅이 서명할 곳을 손가락으로 짚어주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학교 교복이 남색이라고 했죠? 응, 남색이야. 비닐 뜯어서 한번 입어봐. 아직 안 입어봤거든요. 나중에 입어볼게요. 정웅이 입꼬리만 올리고 아정의 서명하는 손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정이 서류를 정리하고 복도로 나가자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사장님이라는 글자가 떴고 아정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장님, 저 아정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야, 아정아. 병원 옮겼다며? 거기가 서울이라면서? 네, 서울이에요. 멀어서 당분간 못 갈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 어머니는 좀 어떠셔? 많이 좋아지셨어요. 밥도 드시고 재활도 시작하셨거든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근데, 아정아, 너 없으니까 아침에 가게가 허전해서 큰일이야. 사장님, 저 꼭 갈게요. 사장님 삼각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요. 야, 이 녀석아. 그건 편의점 삼각김밥이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아정이 웃으면서도 코끝이 찡해지는 걸 참지 못했어요. 사장님, 그동안 진짜 감사했어요. 꼭 인사드리러 갈게요. 잘 살아, 우리 아정이. 아빠 생겼다며? 잘 됐다, 진짜. 사장의 목소리가 끝에서 갈라졌고, 아정이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장님, 울지 마세요. 저 진짜 갈 거예요. 약속이에요. 알았어, 알았어. 끊는다. 눈물 나니까 끊어. 전화를 끊고 아정이 전화기를 가슴팍에 대고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정웅이 옷장문을 열고 교복을 비닐에서 꺼내 걸고 있었습니다. 아정이 탁자 위 재킷을 들고 와서 교복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정아, 그 옷은 왜 거기 거는 거야? 이거요?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 구한 거예요. 수거함에서 찾은 건데 안 버릴 거예요. 옷장 안에서 교복 옆에 소매가 해진 재킷이 나란히 걸려 있었고 정웅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래, 절대 버리지 마. 그게 내 거니까. 나금이 침대에서 재킷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정아, 그 옷 엄마한테 좀 가져다 줘. 아정이 재킷을 꺼내 엄마 무릎 위에 올려주었고 나금이 소매를 펼쳐 손바닥으로 쓸었습니다. 이걸 입고 입학식 갔었구나. 소매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입었어? 3번 접었어. 단추 잠그면 아무도 몰라. 진짜야. 우리 아정이 혼자 이런 걸 다 했네. 이 소매를 몇 번이나 접어 입은 거야. 엄마, 그 말하면 나 화낸다고 했잖아. 이제 안 그래도 되잖아. 나금이 재킷 소매를 접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병원 생활이 사흘째 접어들던 날 은지가 과일 봉지를 흔들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지예요. 아정이 보러 왔어요. 어머, 은지 왔구나. 어서 와. 먼 데까지 왔네. 야, 아정아, 여기 완전 호텔이다. 이거 1인실이잖아. 은지야, 목소리 좀 낮춰. 옆에서 들어. 아, 맞다. 미안. 근데 진짜 넓다. 창문도 크고. 은지가 봉지에서 귤을 꺼내 탁자에 올려놓고 아정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야, 너 아빠 생겼다며? 어때? 좋아? 좋긴 좋은데 아직 아빠라고 부르는 게 입에서 안 나와. 당연하지. 갑자기 어떻게 불러? 천천히 하면 되는 거야. 그 아저씨도 그렇게 말했어. 천천히 하라고. 봐, 좋은 사람이잖아. 진짜 다행이다, 아정아. 은지가 귤을 까서 아정 손에 올려주었고 나금이 두 아이를 보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은지야, 우리 아정이 친구해줘서 고마워. 속초에서부터 내가 옆에 있어줬잖아. 어머니, 저는 아정이가 좋아서 온 거예요. 고마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아정이 귤을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으면서 은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은지가 다녀간 뒤로 나금은 침대에서 다리 운동을 꾸준히 했고 열흘이 지난 아침 회진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재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언제쯤 걸을 수 있어요? 1~2달 안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해봅시다. 의사가 나간 뒤 아정이 나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들었지? 걸을 수 있다고 했어. 우리 같이 해보자.
아정아, 엄마가 나으면 바다 보러 가자. 속초 바다. 진짜? 엄마 그때 맨날 못 간다고 했잖아.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정이랑 같이. 나금이 침대 난간을 잡고 다리를 바닥에 내렸습니다. 아정이 엄마 팔을 잡아주었고 나금이 떨리는 다리로 바닥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서 있어. 엄마 지금 서 있잖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안 넘어지는 게 신기하다. 내가 잡고 있잖아. 엄마 절대 안 넘어져. 내가 있으니까. 나금이 딸의 어깨를 잡고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 뒤로 나금은 매일 아정 팔을 잡고 복도 끝까지 걸었습니다. 엄마, 어제보다 3발 더 갔어. 내가 세고 있었거든. 진짜? 3발이나? 내일은 5발 더 가보자. 10발 가면 내가 매점에서 귤 사줄게. 그럼 20발 가면 뭐 사줄 건데? 20발이요? 그때는 엄마가 나한테 사주는 거지. 나 다 컸으니까. 나금이 복도 창 앞에서 딸 팔을 잡고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고 아직 피지 않은 벚꽃 가지가 두 사람 앞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웅이 복도 끝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이 걸어오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금아, 오늘 많이 걸었네. 당신 거기 앉아 있었어? 맨날 거기서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앉아서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같이 걸으면 되잖아. 아정이 엄마 팔에서 손을 빼고 정웅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저씨, 엄마 팔 잡아요. 내일부터는 아저씨 차례예요. 나금이 복도 끝까지 혼자 걸어 돌아온 날 저녁 아정이 옷장에서 남색 교복을 꺼냈고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옷깃을 세웠습니다. 나금이 휠체어에 앉아 병원 로비까지 나와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때? 속초 교복보다 나은 것 같아? 우리 아정이 예쁘다. 이 교복이 너한테 딱 맞네. 엄마, 오늘 무리하지 마. 로비까지 나온 것만 해도 많이 걸은 거야. 딸이 첫 등교하는데 엄마가 배웅도 못하면 되겠어. 아정이 나금 무릎 위에 놓인 담요를 여며주었습니다. 정웅이 로비 입구에 서서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아정이 교복 안주머니에서 반쪽 루비 시계를 꺼내 나금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돌려줄게. 이제 서랍에 안 숨겨도 되잖아. 그렇지. 이제는 안 숨겨도 돼, 아정아. 나금이 시계를 받아 손바닥 위에 올렸고 엄지로 빨간 보석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나금아, 여기서 아정이 같이 보내자. 당연하지. 내 딸 첫 등교인데 내가 빠지면 되겠어. 엄마, 아저씨, 저 이제 가요. 아정아, 점심 꼭 챙겨 먹고 급식 맛없으면 참지 말고 말해. 엄마, 나 다 컸거든. 걱정 마, 잘 먹을게. 은지 만나면 고맙다고 엄마가 그랬다 전해줘. 알겠어, 엄마, 이제 진짜 간다. 나금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아정이 정웅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웅이 코트 주머니에서 손을 빼며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저씨, 전학 서류도 병원도 교복도 다 고마워요. 당연히 해야 할 건데 뭘 내가 14년 못한 거니까.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고마워요. 아정이 가방 끈을 고쳐 매고 로비 출입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아정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나금이 휠체어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고 정웅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정이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나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고 정웅도 웃고 있었습니다. 아정이 돌아서서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나금의 손바닥 위에 반쪽 루비 시계가 놓여 있었고 정웅의 손목 위에 나머지 반쪽 루비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두 개의 빨간 보석이 로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 아래 나란히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 천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머니에 1,500원 뿐이던 14살 아정이는 교복 대신 헌옷수거함에서 희망을 꺼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가 평생 숨겨온 반쪽 루비 시계의 비밀이 풀리면서 14년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모든 걸 조작하고 가족을 갈라놓았던 비서실장은 결국 자신의 입으로 진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정이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고 엄마 나금은 가장 힘든 순간에도 딸을 지켜냈어요. 두 개의 반쪽 루비가 나란히 빛나던 그 마지막 장면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빛이 닿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특하게 자라온 아정이에게 또는 엄마 나금, 아빠 정홍에게 전하고 싶은 말 댓글로 달아주시겠어요? 천사연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큰 복이 구독자님의 가족에게까지 번지고 온 집안에 경사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